안녕하십니까.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경태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세션 중에서 저희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시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와 마상범 에세이께서 여기 앞에 보이시는 주제처럼 바쁜 현대 사회에서 지능형 검색 애플리케이션인 아마존 캔드라를 활용을 해서 원하는 컨텐츠를 적시적소에 찾아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마존 캔드라가 왜 필요한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존 캔드라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AWS의 AI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검색 대상을 확장하는 고급 검색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생활을 하시다 보면 정말 많은 데이터를 접하시고 활용하시고 공유하실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직접 PDF, PPT, 어떨 땐 이미지, 영상과 같은 회사 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은 사전에 형식이나 구조가 지정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가트너 리서치에 따르면 놀랍게도 기업 안에서 비정형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율은 정형 데이터에 비교했었을 때 15배에 이른다고 하죠.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문서, 도움말, 위키, 블로그 예시 외에도 SNS, 이미지, 영상, 음성들이 전부 비정형 데이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용한 데이터들은 기업 내에서 볼 때 한 곳에 모여 저장되는 것이 아니죠. 작게는 개인, 크게는 팀, 부서 간에 여러 형태로 필요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검색하기를 원하실 거고 이에 따른 통합 검색 엔진을 구축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통적인 검색 엔진은 키워드 기반 검색 엔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키워드 기반 검색 엔진은 그렇게 검색 결과가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구현이 쉽지도 않죠. 처음에 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게 이 데이터를 통합하고자 하는 협조도 구해야 할 거고 보안 이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ETL과 같은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때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의 개입이 들어가서 매뉴얼 튜닝 작업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데이터 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그리고 사용자 피드백이 쌓이게 되면은 검색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유지 보수의 한계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통적인 키워드 기반 검색 엔진으로 비정형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됐었을 때 비즈니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좌측의 내부 영향을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원하는 컨텐츠, 정보를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직원 개인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오늘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정보를 찾느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팀이나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 KPI를 달성하는데 혁신 지원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게 보안 감사 관련된 일이면 어떻게 될까요?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와 같은 데이터를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 책임의 증가, 그리고 어쩔 때는 벌금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의 고객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고객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 전반적인 이미지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AWS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사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용 지능형 검색 애플리케이션인 아마존 캔드라를 출시했습니다. 아마존 캔드라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별도의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되고 인덱스를 생성해 보셨던 경험이 없으셔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백엔드에 있는 인트라넷,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등 여러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쉽게 모아서 데이터를 중앙 관리하실 수 있고 자연어 질의를 통해 이 데이터 안에서 원하는 답안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 결과로 정통적인 방법과 지능형 검색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의 정통적인 검색입니다. 사용자가 IT, 서포트, 데스크라는 3개 키워드로 검색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 3개 키워드 중 매칭이 되는 문서들이 산발적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안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데이터는 무엇일까 고민을 할 것이고 시간을 들여서 찾아봐야 된다라는 시간 로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측의 아마존 캔드라의 검색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마치 개인 비서를 둔 것처럼 자연어 질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질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 캔드라는 여러 데이터 원본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중앙으로 모아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하고 적합한 답변인 3이라는 숫자를 내놓게 됩니다. 아마존 캔드라는 정통적인 검색 방법에 비해서 생성이 매우 편리합니다. 크게 3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덱스 생성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덱스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도 되고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도 됩니다. 직접 CLI 커맨드를 통해서 생성하실 수도 있고 혹은 아마존 캔드라 콘솔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인덱스를 생성하실 수 있고요. 이 인덱스는 그냥 문서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생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원본 생성입니다. 이 데이터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위치, 레포지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한 곳에 모을까요? 그때 아마존 캔드라에서 커넥터라는 피처를 제공을 함으로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캔드라 인덱스에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2가지 스텝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연어 질의를 통해서 아마존 캔드라에게 질의를 하시면 아마존 캔드라는 이 앞뒤 문장의 맥락을 이해를 해서 답변을 정확히 내놓게 되는 것이죠. 방금 데이터 원본을 말씀드리면서 아마존 캔드라 커넥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존 캔드라는 고객님들의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 그다음에 데이터 위치를 고려를 해서 아마존 캔드라 커넥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쉽게 중앙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예시에 보이시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그리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구글, 아틀라시안 컨플루언스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 원본 외에도 100여 개의 커넥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시는 모든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 아마존 캔드라에 인테그레이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마존 캔드라는 이 문서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 PDF, PPT, TXT, HTML, JSON, CSV와 같은 데이터들을 마치 스캔하듯이 읽고 자연어 질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아마존 캔드라를 사용을 하시면 크게 3가지의 이점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핑크색 글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찾고자 하는 것을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어 질의를 통해 비정형 컨텐츠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검색을 하고 아마존 캔드라는 컴프레hen션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문장 내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내놓거나 혹은 여러 원본 중에서도 컨피던스에 기반을 해서 그 신뢰도에 기반한 문서의 랭킹을 보여줍니다. 아마존 캔드라를 활용을 하시면 별도의 기계 학습에 시간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존 캔드라가 제너럴하게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 산업 도메인에 대해서 14개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레갈, IT, 제조, 보험과 같은 산업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아마존 캔드라를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되는 거죠. 또한 지속적인 개선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용자의 피드백들을 받아서 검색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빠른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아마존 캔드라 커넥터를 통해서 산재된 데이터들을 쉽게 데이터 중앙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아마존 캔드라 커넥터에서 제공하는 크롤링 잡을 통해서 데일리 배치 잡을 걸어서 항상 최신 데이터를 출근했었을 때 쿼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아마존 캔드라는 이 검색 엔진에 대한 백엔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론트에 대한 개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존 캔드라는 노 로우 코드 UI 빌더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쉽게 검색 UI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장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장점으로는 안전성이 있죠. 고객님들이 사내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소중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장 중 암호화가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AWS IAM 아이덴티티 센터라던가 IAM과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어떤 지정된 사용자가 지정된 권한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세세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아마존 캔드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검색 UI에서 자연어 질의를 통해 캔드라 개발자 에디션에서 제공되는 문서의 수는 몇 개인가요? 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아마존 캔드라는 비정형 데이터 내에서 답변을 인식하고 만이라는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답변은 이 비정형 데이터, 즉 웹, PDF, PPT, 다큐멘트, TXT 파일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질의한 내용을 파악을 한 후에 적합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죠. 그 아래에 있는 여기에 있는 문서는 이 첫 번째에 나오는 답변보다는 신뢰도가 약간은 떨어지지만 아마존 캔드라가 봤었을 때 두 번째 신뢰도를 자랑하는 문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첫 번째 문서에서 원하는 값이 없어도 두 번째 데이터가 아마존 캔드라가 파악하는 적합한 답변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FAQ라고 하는 직접적인 질의 응답으로 사용자가 직접 생성한 FAQ를 캔드라에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캔드라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존 캔드라는 증분 학습을 통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검색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증분 학습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접적인 피드백, 두 번째는 직접적인 피드백입니다. 간접적인 피드백은 사용자의 클릭 혹은 쿼리 이벤트 히스토리들을 기반을 해서 아마존 캔드라가 더 적합한 답변으로 부스트 업다운을 시키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질의에 대해서 두 번째 답변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클릭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가 선호하는 답변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위로 올려야겠구나라는 걸 판단한다는 것이죠. 직관적인 피드백은 좋아요, 싫어요 버튼을 통해서 아마존 캔드라가 24시간 내에 검색 경험에 반영을 하게끔 해줍니다. 렐레번스 튜닝이라고 하는 검색 관련성 튜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비정형 데이터에 있는 텍스트, 일자, 숫자들을 활용을 해서 검색 결과 부스트를 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의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회사 내에서 어떤 공식적인 가이드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HR팀에서 내려오는 문서가 높은 가중치를 둬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문서 소스를 통해서 가중치를 두어서 원하는 검색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고, 숫자 경우에는 조회 좋아요 수 기반, 그리고 일자의 경우에는 최신 문서가 더 중요한 경우에 프레시니스트 부스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최신 데이터가 더 높은 가중치를 갖고 검색 결과에 반영되게끔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AQ와 동의어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AQ는 CSV나 JSON 파일로 만들어진 사용자가 직접 생성한 질의, 답변에 대한 구조입니다. 이것도 아마존 캔드라 콘솔에서 쉽게 업로드만 하시면 되고요. 아마존 캔드라는 여러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FAQ에 대한 내용이 어떤 산업군에 대한 질의인지를 파악한 후에 사용자 질의에 맞게 FAQ가 더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답변으로 내놓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동의어 등록입니다. 동의어 등록은 왜 필요할까?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용어가 산업군에 따라서 사용되는 방법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ASN이라고 하는 용어는 클라우드나 네트워크 쪽에서는 어토노머스 시스템 넘버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물류나 판매, 선박 쪽에서는 어드밴스드 쉬먼트 노티스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의어를 등록을 함으로써 어떤 질의를 하는지를 아마존 캔드라가 빨리 이해하게끔 설정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약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AWS의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인 아마존 다이나모 DB를 예시를 들어보면 항상 사용자가 아마존 다이나모 DB라고 말하지 않죠. 다이나모라고도 친숙하게 말씀하시거나 DDB라고 줄여서 말씀도 하십니다. 그럴 때 아마존 다이나모 DB는 DDB, 다이나모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예시처럼 What is AWS DNS라는 질의에 대해서 라우트 53이라는 문구를 가진 내용을 결과로 내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쿼리 추천 기능입니다. 사용자분들께서 이제 여러 검색 엔진을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라던가 바라시는 바가 엄청 수준이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내 검색 애플리케이션에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 사용자 풀에서 쿼리하는 내용,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질의들을 랭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검색에 활용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질의를 많이 하는구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로그 분석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캔드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마존 캔드라가 지능형 검색을 이제 백엔드 단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프론트 UI는 어떻게 개발하지? 라는 고민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 캔드라에서는 노 로우 코드 UI 빌더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UI 빌더를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코딩에 시간을 많이 안 들이셔도 되고요. 고객님들께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한 데이터 테스트를 거쳤는지, 충분한 성능 개선을 위한 작업을 하였는지, 이 브랜딩 로고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AWS IAM 아이덴티티 센터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에게 권한을 줄 것인지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엔드포인트를 배포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 사용자들이 지정된 권한에 대해서만 쿼리를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검색 UI를 배포하시고 나면은 검색 추이도 보고 싶으실 거고 모니터링을 전반적으로 하고 싶으실 텐데, 이에 따른 검색 분석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배포한 검색 엔진이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 월 단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곡선이 우상향, 우하향함에 따라서 이 쿼리를 개선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지능형 검색 응용 프로그램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나뉘어져 있죠.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산재되어서 손실되고 있는 여러 데이터 사일로를 한 곳에 모아서 데이터 중앙화를 하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마존 캔드라 커넥터이고요. 또한 메타데이터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AWS의 여러 AI 서비스를 활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어서 마상범 SA께서 말씀해 주실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 최적화입니다. 아마존 캔드라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중앙 관리하고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쿼리 검색을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충분히 테스트해 보시고, 지속적인 개선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배포 전에 여러 테스트를 거쳐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배포하실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로 할 것인지, 컨택 센터로 하실 것인지, 셀프 서비스로 하실 것인지, 혹은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하실 것인지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존 캔드라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여러 비정형 데이터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미지나 영상들은 어떻게 검색할 수 있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AWS AI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AWS의 사내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신 마상범 SA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마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앞서 아마존 캔들아의 기본적인 설명에 이어서 검색 대상 확장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습니다. 네, 설명된 것과 같이 아마존 캔들아는 텍스트, 문서 유형의 파일에 대해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저희가 비즈니스에서 활용되는 이런 자산은 텍스트, 문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신 것 같이 음성, 영상, 이미지와 같은 파일 유형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의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커머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영상 스튜디오 같은 업체에서는 오히려 텍스트 문서보다 이러한 파일 유형에 대해서 검색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가 더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텍스트 그리고 문서 파일을 포함해서 이러한 유형의 음성, 영상,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검색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또는 파일 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리스트 형태로 파일에 대한 적은 메타데이터인 제목, 파일명, 생성일을 기준으로 파일을 분류하고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고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대화가 일어났지? 아니면 영상에 대해서는 내가 찾고 싶은 건 특정 객체가 감지되는 구간이야 라고 해서 파일명을 통해서 찾았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어서 새로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파일을 또 찾아서 검색해서 다운받고 또 확인하거나 하는 과정들, 그러한 비효율적인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거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음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음성의 실제 대화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고객센터에서 고객 응대를 위해서 대화한 내용을 저장한 음성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음성 대화 내용 안에 상품 문의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을 검색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분류적으로 파손에 대한 대화 내용을 검색을 하고 싶다거나 나아가 이 대화에 대한 어떤 주요 문구 그리고 주제 그리고 감정적인 긍정인지 부정적이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대화 내용 안에 개인 식별 정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를 기반으로 또 검색하고 분류하고 정렬해서 파일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영상의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실제로 영상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세션에서 나온 아마존 캔드라라고 하는 검색 엔진에 대한 세션 영상을 찾아보고 싶을 때 아니면 영상의 음성에서 특정 인물의 정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으실 때 또는 영상 자체의 미디어 프레임을 분석을 해서 영상 자체에 대한 영상에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어떤 사물 및 활동이 있었는지 또는 원하는 특정 객체 레이블이 있었는지를 따라서 마찬가지로 검색하고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미지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이런 상품 소개 이미지와 같이 텍스트가 많고 내가 원하는 지금과 같은 이런 에코 닷과 같은 특정 레이블에 대해서 추출하고 감지하고 이를 텍스트와 객체 식별 정보 커스텀 레이블로 분류를 해서 또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검색을 할 수 있다면 저희의 비즈니스 효율성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러한 검색 방법을 검색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아마존 캔드라에 S3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아래의 파일 포맷은 아마존 캔드라가 S3에 연결이 되어졌을 때 지원되는 파일 포맷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서 그리고 텍스트 유형의 파일에 대해서 파일 포맷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오늘 이 중 플레인 텍스트 도큐먼트, 흔히 .txt 파일과 같은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검색을 구현하는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원본 객체에 해당하는 음성, 영상, 이미지가 저장된 별도의 S3 버킷이 존재합니다. 이 S3 버킷에서 이 비정형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을 합니다. 텍스트로 변환을 한 다음 아마존 캔드라에 연결된 S3에 이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앞서 설명된 것과 같이 아마존 캔드라가 이를 스캔해서 검색 결과에 반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 유형별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입니다. 음성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인 Speech to Text, STT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이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AWS에서 제공하는 AI 서버리스 STT 서비스인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를 이용해서 앞서 보여드린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환된 텍스트에서 보시는 것 같이 주요 문구, 감정, 게임 식별 정보 등과 같은 텍스트에서 추가 메타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AWS AI 서버리스 서비스인 아마존 컴프렌드를 통해서 텍스트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메타데이터들을 추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포맷으로 보게 되면 원본에 해당하는 음성 객체는 .mp3 그리고 이 음성 파일이 변환된 .txt 텍스트 파일에서 추출된 메타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단계별로 저장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앞서 아이디어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성에 대한 객체는 별도의 S3 버킷에 저장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음성 객체가 텍스트로 변환이 되게 되고 이 텍스트 파일은 텍스트 객체는 캔드라에 연결된 S3 버킷에 저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파일로부터 아마존 컴프렌드를 통해 추출된 메타데이터는 .metadata.json이라고 하는 JSON 파일로 만들어져서 S3 버킷, 캔드라에 연결된 S3 버킷에 저장이 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metadata.json 저건 어떤 파일이지?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캔드라와 S3가 이러한 기능 구현을 위해 캔드라에 S3를 연결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아마존 캔드라는 S3와 연결되어졌을 때 바로 도큐먼트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S3의 검색 대상 객체, 문서 또는 텍스트 객체에 대해서 이름이 동일하게 바로 뒤에 .metadata.json이라고 하는 JSON 파일을 같은 경로에 업로드를 해주시게 되면 이 JSON 파일은 오른쪽에 이 검색 대상 객체를 수식하는 메타데이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앞선 예에서는 어떤 고객과 대화를 나누었는지, 컴프렌드를 통해서 이 대화 내용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어떤 게 있었는지와 같은 정보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JSON 파일로 만들어서 검색 대상 객체의 이름 그대로 뒤에 .metadata.json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패스에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아마존 캔드라는 추가적으로 인덱스에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에 해당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커스터머라는 필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센티먼트, 감정이라는 필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메타데이터에 맞는 필드를 추가해 주시면 콘솔에서 보시는 것 같이 분류 가능하게 하고 검색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검색 UI에서 표현 가능하게 하고 정렬 가능하게 하는 것을 클릭만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메타데이터 제이슨의 핵심은 저희가 실제로 텍스트를 통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자연의 질을 통해서 검색을 하지만 얻고자 하는 것은 원본에 해당하는 이 예에서는 음성 파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 제이슨의 음성 파일, 원본 객체에 대한 찾아갈 수 있는 경로를 S3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오리지널 키라고 해서 원본 객체에 대한 S3 키를 다음과 같이 등록을 해주시는 것과 또는 외부 저장소에 있다면 파일을 찾아갈 수 있는 URL을 보시는 것처럼 등록을 해주셔야 내가 캔드라에 검색 쿼리를 했을 때 이 값이 리턴되게 되어서 검색 결과에 따라서 원본 객체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아이디어의 기본적으로 음성에 대한 검색 기능을 개발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으로는 영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상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환된 텍스트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추출하기 위해서 아마존 컴프렌드를 사용해서 텍스트에 대한 인사이트, 메타데이터를 추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 대한 직접적인 미디어 프레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영상에 어떤 인물, 어떤 사물과 활동이 있었는지 또는 다양한 객체 레이블들이 어떤 게 있는지와 같은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AWS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비전 AI 서버리스 서비스인 아마존 레코그니션의 비디오 기능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살펴보게 되면 원본 객체에 해당하는 영상 파일은 별도의 S3 버킷에 저장이 되게 될 것이고 변환된 텍스트 파일은 캔드라에 연결된 데이터 소스 S3 버킷에 저장이 되게 되고 그리고 텍스트 파일에서 추출된 메타데이터, 영상 자체에서 추출된 메타데이터들은 .metadata.json이라고 하는 JSON 파일에 정보가 저장되게 되어서 마찬가지로 텍스트 객체와 동일한 패스의 S3 버킷에 저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상에 대한 검색 기능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의 경우에는 더 쉽습니다. 이미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하고 또 부가적인 객체에 대한 식별 정보나 아니면 특정 내가 원하는 특정 레이블이 있을 경우에는 커스텀 레이블로 구성해서 우리 상품을 감지하도록 이미지에서 구성을 해야 되는 니즈가 있으실 건데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컴퓨터 비전 AI 서버리스 서비스인 아마존 레코그니션의 이미지 기능을 활용해서 아래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하고 객체 식별 정보, 커스텀 레이블과 같은 추가 메타데이터를 또 뽑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미지도 별도의 원본 객체는 별도의 S3 버킷에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텍스트는 텍스트와 추가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 JSON으로 분류를 해서 캔드라에 연결된 S3 소스 버킷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미지에 대한 검색 그리고 분류, 관리 기능까지 저희가 구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텍스트, 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아마존 캔드라에서 이 이외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검색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캔드라가 읽을 수 있도록 텍스트 형태의 객체로 변환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음성 그리고 영상에 있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을 거쳤고 분류, 검색 등에 대한 추가적인 메타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아마존 레코그니션 이미지와 아마존 레코그니션 비디오, 여기는 없지만 아마존 컴프렌드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출된 메타데이터는 마찬가지로 .metadata JSON이라는 이름으로 캔드라에 연결된 S3 버킷에 저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캔드라는 앞서 소개드린 것과 같이 여러 데이터 소스에 산재되어 있는 저희의 PDF, PPT, 텍스트, HTML, JSON과 같은 텍스트 문서 유형의 파일을 하나의 캔드라라고 하는 검색 엔진으로 모아서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검색 엔진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아마존 캔드라를 활용해서 이 이외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 만약 가장 첫 번째로 아마존 캔드라가 스캔을 기반으로 문서를 검색 가능한 형태로 변환을 하는데 만약 여기에서 제공되는 기능이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고 싶거나 또는 다른 OCR 기능을 이용하고 싶으실 때는 별도로 아마존 텍스트랙트라고 하는 AI 서버리스 OCR 서비스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용도에 맞게 문서에서 텍스트를 추출해서 검색 엔진에 결과를 반영시키게 하실 수도 있고 소개드린 것 같이 영상, 음성에 대한 검색 기능을 위해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를 또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며 아마존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컴퓨터 비전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지와 영상에 대해서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추가 메타데이터를 또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출된 텍스트들에 대해서 아마존 컴프렌드라고 하는 이 텍스트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텍스트에 대한 주요 문구, 감정, 개인 식별 정보와 같은 것들을 추천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또는 AWS에서 제공되는 AI 서비스 중에서 원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직접 여러분들의 ML 모델을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고 하는 머신러닝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훈련하고 빌드하고 배포하여서 직접 ML 모델을 이러한 시나리오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아마존 캔드라와 S3와의 연결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외의 100가지 이상의 아마존 커넥터를 통한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텍스트, 문서 뿐만 아니라 음성, 이미지, 영상에 대한 유형의 파일들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도 실제로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이러한 문서, 영상과 같은 형태의 파일들을 굉장히 직업상 많이 사용하고 또 검색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검색을 잘못해서 이미 만들어진 정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산을 검색을 하지 못해서 다시 만드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 내부적으로 검색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효율성은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비즈니스에서 사용하시는 그리고 소중한 그러한 자산들을 이 AWS의 아마존 캔드라와 그리고 AWS AI 서비스들을 통해서 필요하실 때 원하는 상황에 맞게 적시적소에 활용하시는 것을 꼭 권장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